예. 그 진경준 전 검사장 경우에 뭐 공직자윤리위에서는 자금 빌렸다는 거 그냥 인정했지만 결국 특임검사팀에서는 해당 자금이 다시 이제 2억 원씩 측근들에게 입금됐다는 거 밝혀졌는데 사실상 수사권 없다고 하지만 금융계좌 내역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는데요. 한번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각 연도별로 보면은 거의 4,5천 명의 심사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사 인력은 한 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런 걸로 제가 면제부를 시켜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인력 부족으로 면제부를 시켜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제2의 제3의 진경준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작정하면 충분히 넘겨줄 수 있다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대부분 또 실무 종결 처리를 합니다. 윤리위는 의결만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무 종결 비율이 거의 85%, 83%, 87%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진경준 검사장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신고 내역은 2015년 4월 윤리위에 전달이 됩니다. 관련 안은 2015년 10월 2일 윤리위 회의에 상정 후에 처리되었습니다. 당일 회의 안건이 9개인데요. 그 9개 중에 이제 3개가 만만치 않습니다. 각 재산 심사가 뭐 500건, 800건, 42건 이렇습니다. 지금 그 시간별로 이렇게 따져보면요.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구체 1분당 10명꼴 정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결국 진경준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지 더 많은 진경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적 시스템, 그 다음에 진경준 사건을 비추어서 본 인혁처의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재산 심사를 하는 인원은 연간 한 5천 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는지 아닌지 모르죠. 진경준 검사장 것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별 문제 없는 그 n분의 1로 끝났겠죠.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더라도 재산이 그 정도 되면은 일반 공무원 중에 대부분은 그냥 집 한 채 있고 소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잖아요. 저희들 전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인력 자체가 지금 아까 4명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된 거고요. 윤리과 전체가 10몇 명이 재산심사 되면 다 분담해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이 인원을 감당할 수 이번에 있는 충분한 저희들 재산심사과를 별도로 분리를 또 해갖고 과를 하나 더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과가 여기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재산심사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